태산 가문편. 중국의 도교 경전이다. 선행을 쌓으면 복을 받고 악행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 사상을 전한다. 조선시대에는 도덕적 실천을 권하는 책으로 유통되었다.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의 일상적 윤리 규범에 영향을 준 중요한 문헌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태산 가문편 내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운이 바뀌거나 열리는 사례가 다양하게 나온다. 오늘은 쌍둥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선행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관상이 바뀐다는 내용이다. 중국 송나라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고효표와 고효적이다. 둘은 얼굴과 체격은 물론 행동, 말투, 재능까지 거의 똑같았다. 16세 때 진이라는 도사가 있어 쌍둥이의 관상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둘 다 용모가 준수하다. 콧날은 곱고 입가에 붉은 점이 있다. 귀는 전체적으로 흰색을 띠는데 윤곽은 붉으스레하고 맑은 기운이 돈다. 눈속은 빛나기까지 하니 과거 시험을 보면 급제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태어난 연월일시와 용모가 똑같으니 운명도 똑같다 여겼다. 쌍둥이는 한때 서울 친척댁에 머물렀다. 이웃집의 젊고 아름다운 과부가 혼자 살았다. 고효적은 과부와 정을 통했다. 소문이 안 좋게 났고 과부는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그 뒤 진이가 다시 쌍둥이를 만났는데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둘의 관상이 달라졌다. 한 사람은 좋아졌고 한 사람은 나빠졌다. 고효표는 눈썹에 자주색이 나타났고 눈에서는 문성이 빛나고 있다. 반드시 과거 시험에 붙을 것이다. 그런데 고효적은 눈썹에 좋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두 눈동자는 허공에 떠 있고 콧날에는 암홍색이 나타났다. 몸의 전체적인 기운 역시 약하고 흩어져 있다. 틀림없이 옳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다. 과거 시험 합격은 고사하고 요절할 기미 마저 보인다. 훗날 진이의 말이 사실로 되었다. 고효표는 출생의 이름을 높였고 고효적은 한창 이른 나이에 저 세상으로 갔다. 어느 날 진이가 고효표에게 말했다.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고 관상은 사람에 달려있다. 복은 죄악으로 인해 소멸하고 죄악은 덕을 쌓으면 상쇄되는 것이니 그런 까닭의 관상으로 운명을 짚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화와 복은 스스로 불러오는 것이란 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쯤에서 관상에 관한 질문을 해보자. 쌍둥이는 과연 관상이 같을까? 다음은 박청화 원장의 해설이다. 쌍둥이의 관상은 다르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의 일치성 때문에 겉모습은 거의 같지만 삶과 운명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역학에서는 쌍둥이 중 한 아기는 양기, 다른 한 아기는 음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둘 다 양기나 음기로 몰려있으면 한 배 안에서 생명력을 지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원리와 기운의 작용을 받다 보니 한 아기는 천기의 운, 한 아기는 지기의 운을 감당하게 된다. 여기에서 운이라고 하는 것을 씨앗에 비유해도 무방할 것이다. 가령 같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봄에 씨를 뿌리면 자연스러운 발화와 성장, 개화,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을에 씨를 뿌린다면 계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다림의 시간이 흐른 후에라야 발화와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운명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천시, 지리, 인의 요소가 다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것이 운명이다. 태어날 때 하늘과 땅으로부터 받는 천시인자는 바꾸기 어렵다. 하지만 내가 살고 활동하는 곳이나 어떤 언행을 하는지를 뜻하는 인위인자는 조절이 가능하다. 인위인자 중 개인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배우자나 이성을 만나고 선택하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는 제2의 운명을 만들 수 있는 기운을 가지기 때문에 결혼 시기와 궁합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이성과 육체적 접촉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성과의 접촉은 기운이 호환되는 작용을 일으키고 나아가 운명적 결과를 크게 바꾸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난잡한 육체적 접촉은 삼가한다. 정리하자면 사람의 마음이 일어나는 흐름대로 호흡, 숨결, 눈빛, 안면의 기색이 드러나는 것이니 늘 독서와 수양, 적선, 음덕을 쌓아 기색을 가지런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운명의 기본 원리라 하겠다.